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영유아 발달 1주차 3교시 발달의 이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달의 이론에 대해서 지난 2교시에 이어 첫 번째 정신 분석적 관점에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프로이드의 심리성적 이론입니다. 오스트리아의 정신과 의사인 이제 우리가 프로이드에 의해 시작된 정신 분석적 관점은 한 개인이 내적 구조와 그 역동성에 초점을 맞춥니다. 인간은 행동이 자신이 거의 인식하지 못하고, 그쵸, 통제하기 힘든 내부의 힘, 갈등, 기억들에 의해서 유발된다고 믿습니다. 어린 시절에 뿌리를 둔 이 내적인 힘은 일생 동안 지속적으로 행동에 영향을 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이드는 이제 무의식의 힘이 행동과 성격을 결정한다고 주장합니다. 그의 심리성적 이론에 의하면 우리의 의식 세계는 무의식과 전의식, 의식의 수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무의식은 기본을 리비도라고 불리는 신체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내적 충동인데 대부분의 행동을 유발하는 힘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프로이드에 의하면 이제 우리가 구강기 0에서 18개월, 그쵸? 항문기 18개월에서 2에서 3세, 남근기 2, 3세에서 6세, 잠재기 6세에서 11세, 그리고 성기기 11세 이상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이제 우리가 어, 이제 프로이드에 의해서는 성격이 원초아 그리고 자아, 그쵸? 그리고 초자아, 이렇게 세 개의 측면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았는데요. 원초아는 성격의 가장 원초적인 부분으로서 출생 시에 나타나는 인간의 기본적인 생물학적 충동, 그리고 즉 성적 본능과 공격 본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원처하는 이러한 본능들에 대한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하며 고통을 피하고 쾌락을 얻으려는 쾌락 원칙에 따라서 작용합니다. 무의식 수준에서 작동하며 현실 세계와는 접촉이 전혀 없겠죠. 그래서 2, 3세경에 발달하는 자아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성격의 의식 부분으로 원초와의 요구를 적절한 방식으로 충족시키는 성격의 집행자입니다. 그리고 자아는 현실 원칙에 따라서 작용을 합니다. 아이들이 자신의 충동이 항상 즉각적으로 충족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적절한 환경 조건이 발견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것을 배웁니다. 초자는 성격의 도덕적 판단의 부분으로서 부모와 다른 사람들이 아동에게 가르쳐준 사회의 가치와 도덕에 내면화된 포상입니다. 유아기 무렵 6세경에 발달이 됩니다. 그래서 프로이드는 성격에 영향을 주는 일련의 심리성적 발달 단계를 제안하였고 그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지금 우리가 5단계로 이제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에 따르면 이제 우리가 어떤 단계에서 특정 신체 기관을 통한 충분한 신체적 쾌락의 만족을 얻지 못하거나 반대로 너무 지나치게 과잉 충족이 되면 그 단계에 고착이 되게 된다. 고착은 해결되지 못한 갈등으로 인해서 특정 발달 단계를 반영하는 행동을 말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아기에 구강을 통해서 충분한 자극을 얻지 못할 때 리비도가 입에 있을 때, 그쵸? 그런 성인은 구강의 행위, 즉, 먹고 말하고 씹는 행동 등에 지나치게 탐닉하고 빈정대고 비꼬는 행동을 잘한다. 발달 단계에 대한 이제 또 다른 부분들은 나중에 추후에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이론입니다. 프로이드의 심리성적 발달 이론은 그런 같은 정신 분석학파의 학자들 사이에서 이제 많은 논란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에릭슨은 이 프로이드의 이론 중에서 기본 과정들 위에 아이들이 해당 나이에 받게 되는 문화적인 요구와 그 과제의 성공이 수행을 도와줄 수 있는 주의와의 사회적 관계에 영향을 강조한 심리사회적 이론을 제안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2세 아동에게는 배변 훈련이라는 문화적 요구가 주어지고 이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도움이 꼭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의 이론에 따르면 개인은 8개의 심리사회적 발달 단계를 거치는데 그 단계는 개인과 사회적 환경 사이에서 일어나는 갈등 혹은 위기로 정의됩니다. 이러한 위기를 만족스럽게 해결해야 건강한 발달이 이루어집니다. 네.
이런 프로이드와 달리 이제 에릭슨은 성장과 변화는 일생을 통해서 계속된다는 전생의 발달 단계를 제안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또 특정 단계에서 위기 극복이 실패했더라도 그 다음 발달 단계에서 발달이 진행되며 특정 위기가 왔을 때 언급된 시기는 그 위기를 해결하기에 가장 적절한 시기를 나타낸 것으로서 그때에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프로이드와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8개의 단계로 나눠서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발달 단계는 신뢰 대 불신, 자율성 대 수치심, 그쵸? 그리고 주도성 대 제의식, 근면성 대 열등감, 정체감 대 역할 혼미, 친밀성 대 고립, 생산성 대 침체, 통합성 대 절망으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행동주의적 관점을 보기 전에 다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정신분석적 관점의 평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프로이드와 에릭슨의 이론을 살펴보면 프로이드의 행동에 미치는 무의식의 영향에 관한 제안은 이제 여러 서구 문화에서는 널리 알려진 것임에 틀림이 없지만 이제 학습과 기억을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이 우리의 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네, 그러나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기억들에 관한 연구 결과를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무의식의 출현은 심리학의 연구 영역에서 네, 이제 확장시킨 업적으로 평가는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원초와 자아 초자의 개념은 과학적인 검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많은 개념들이 명확하지 못하는데 그 한계가 있고요. 아직까지 프로이드의 기본 원리의 많은 부분은 이제 의문에 쌓여 있지만 뒤은 연구들에 의해서 검증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평가를 해보고요. 에릭스는 이제 일생을 통한 이 발달 단계, 8개의 발달 단계의 견해는 비교적 충분한 지지를 받고 있는 매우 중요한 제안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론도 프로이드의 이론과 같이 여자보다는 남자의 발달에 초점을 두었고요. 또한 다른 연구들이 검증하기 어려운 애매한 부분도 있음을 지적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정신분석적 관점은 이론을 적용하여 주어진 한 개인의 행동에 관한 확실한 예측을 하기는 어렵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행동주의적 관점입니다. 1. 고전적 조건화 이론, 고정적 조건화 이론, 파블로브랑 스키너, 사회인지학습 이론 반두라입니다. 나에게 이제 12명의 건강한 아이들과 그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나의 특수한 세계를 주면 그중 어떤 아이든 아무나 선택하여 그 아이의 재능, 기호, 능력, 적성, 에 상관없이 내가 선택할 전문가, 의사, 변호사, 예술가, 사업가, 심지어 거지나 도둑으로 만들 수 있음을 보장한다. 왓슨이 한 말이죠. 네, 이거는 이제 우리가 행동주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떤 아이를 주고 그 아이의 재능을 상관없이 내가 키울 수 있을 때, 그쵸? 내가 만약에 의사로 키우고 싶다, 변호사로 키우고 싶다고 하면 그것에 이제 심지어 이제 거지나 도둑으로도 내가 만들 수 있음을 보장한다라는 것입니다. 네, 행동주의라는 용어를 만든 미국 최초의 심리학자 중에 한 사람인 존 왓슨은 이 말로 행동주의적 관점을 표현했습니다. 그는 환경을 구성하고 있는 자극들을 주의 깊게 연구하는 것으로 발달을 완전히 이해할 수가 있으며 환경을 효과적으로 조절하는 것으로서 어떤 행동도 만들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도 행동주의 철학에 대해서 되게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이처럼 행동주의 심리학자들은 발달을 이해하기 위해서 유기체 내부의 무의식 과정을 들여다보기보다는 관찰하고 측정할 수 있는 행동과 환경의 외부 자극들을 실마리로 삼을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무래도 발달을 경험이 축적된 결과로 보고 그쵸? 발달의 변화는 질적이기보다는 양적 개념으로 설명된다고 주장합니다. 경험이 축적된 결과. 그쵸? 네, 좋습니다. 네. 그러나 경험이 어떻게 발달을 형성하는가를 설명하는 방식은 학자들마다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첫 번째 고전적 조건화 파블로브입니다. 그쵸. 우리가 파블로브 같은 경우에는 타익 분비 실험으로 아주 유명한데요. 개가 음식을 주는 실험자의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타액이 분비되는 현상에서 고전적 조건화 이론을 설정하였습니다.
고전적 조건화가 이루어진 자극은 이제 다른 비슷한 자극으로 전이가 되는 일반화의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뱀에게 물렸던 끔찍한 기억은 뱀과 비슷한 물체에서도 공포 반응을 일으키는 것과 같은 경우입니다. 네, 두 번째, 조작적 조건화입니다. 특정 자극에 대해서 일어나는 반응의 행동과는 달리 자발적으로 일어난 어떤 행동이 그 결과에 따라서 강화되거나 혹은 약화가 되는 과정이 조작적 조건화입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스키너는 특별히 고안된 스키너 상자에 쥐가 지렛대를 누릴 때마다 음식을 주는 거죠. 그래서 조작적 조건화 이론을 정립하였습니다. 여기 실험에서 보면 쥐의 지렛대를 누르는 행동은 먹이라는 긍정적인 결과를 통해서 학습으로 행동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계속하거나 하지 않게 되는 것은 그 행동의 결과가 강화되거나 처벌받기 때문입니다. 숙제를 잘해서 칭찬을 받은 아이는 계속해서 숙제를 잘하려고 하고, 그쵸?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운전자는 이후로 술을 마시면 운전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강화는 조작적 조건화에서 핵심이 되는 개념으로서 특정 행동의 이제 증가와 관련이 있습니다. 네, 좋아하는 자극을 제공했을 때는 행동의 빈도가 증가하는 것, 그것을 정적 강화라고 하고, 혐오하는 자극을 제거했을 때 행동의 빈도가 증가하는 것은 부적 강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조작적 조건화 이론은 스키너가 되겠습니다. 사회 인지학습 이론, 우리가 지금 언어 발달, 언어 교육 수업 시간에도 이렇게 또 비슷한 이제 행동주의적 관점, 이제 생물학적 관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학자들이 나오는데요. 또 한 번 더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습 이론가인 알버트 반드라는 학습이 항상 강화를 요구하는 것만은 아니고 다른 사람의 행동을 관찰하는 것으로도 학습된다는 관찰학습의 개념으로 사회인지학습 이론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는 인간은 많은 행동은 강화 처벌에 의해서 직접 조건화로 학습되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이제 행동을 관찰하고 모방하거나 혹은 다른 사람이 수행한 행동의 결과에 제공되는 강화와 벌을 관찰하면서 다음 행동에 대한 기대와 신념을 가지게 되는 대리 조건 형성의 과정으로 학습된다고 하였습니다. 네, 예를 들어 이제 과속으로 인해서 단속에 걸린 운전자를 보면서 내 차의 속도도 줄이고 연예인이 입은 옷을 이제 백화점 판매대에서 매진이 되는 이런 현상들이 있겠습니다. 행동을 보여주는 사람 또는 그 행동에 대한 본보기가 되는 사람을 모델이라고 하죠. 그래서 모델의 효과는 모델의 능력, 그리고 매력, 신분과 관련이 있고 나이, 성별도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부모나 운동선수, 연예인은 종종 아이들의 강력한 모델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델이 있다고 해서 학습이 자동적으로 되진 않겠죠. 다른 사람을 관찰하고 배우는 것은 두 가지 인지적인 요소에 달려 있는데 먼저 관찰자의 이제 모델의 행동에 주의를 집중해야 하고 그것을 기억하고 모방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의 집중, 파지, 재생, 동기화의 네 단계로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런 행동주의적 관점에서의 이제 저희가 네, 이제 평가를 한번 보자면 이제 조작적 조건화, 그쵸. 원리는 공포증이나 불안이나 부정적 정서 행동의 치료와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의 수정과 바람직한 행동의 조형 및 발달, 장애 치료까지 광범위하게 적용이 되고 있는 반면에 조건화 이론은, 그쵸. 조건화 이론은 많은 경우 동물과 인간의 차이를 간과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아까 쥐 실험에서, 그쵸. 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행동주의 관점은 많은 행동이 어떻게 학습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그림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발달 심리학점에서는 아주 중요하지만 나이에 따른 변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발달적이지 않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삐아제의 인지 발달입니다. 인지주의적 관점이네요. 네, 인지 심리학은 극단적인 행동주의에 대한 반발로 생겨서 발전하다가 이제 인지주의 관점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먼저 삐아제의 인지 발달 이론은 스위스의 심리학자, 그죠? 삐아제는 인지 발달 이론은 발달 심리학 연구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이론들 가운데 하나로서 삐아제는 모든 아이들이 1년의 동일한 방식의 단계를 거쳐서 세상을 알아간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인지의 발달 과정을 연구하였습니다.
피아제는 조직화, 적응, 평형화라는 선천적 경향성을 통하여 발달된다고 하였고, 조직화는 지식을 일관성 있게 체계화하거나 범주를 만드는 경향성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고, 만지고, 맛보고, 듣고, 짚고 하는 것들, 이런 작은 목록의 감각과 운동 도식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하고 있죠. 네. 피아제의 이제 우리가 인지 발달 단계를 살펴보면 이제 감각 운동기, 전 조작기, 구체적 조작기, 형식적 조작기 이렇게 해서 네 가지로 이제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감각 운동기는 출생에서 2세까지고요. 전 조작기는 2세에서 7세. 그쵸. 구체적 조작기는 7세에서 11세. 그쵸. 형식적 조작기는 11세 이후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피아제 인지 발달 이론은 네, 여기까지 하고요. 네. 이제 정보 처리 이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정보 처리 이론은 이제 피아제의 접근의 중요한 대안으로 이제 부상을 하였는데요. 단계를 강조하는 대신 인지 발달을 정보를 처리하는 능력과 지식의 점진적인 양적 증가로 보았습니다. 정보 처리 이론은 이제 개인이 정보를 받아들이고 사용하고 저장하고 인출하는 방법에 초점을 두었겠죠. 그래서 전자식 정보 처리의 발달, 특히 컴퓨터에 의한 정보 처리의 발달에 기초하여 인간의 인지 과정을 밝혔습니다. 컴퓨터가 정보를 입력하고 저장하고 인출하고 이제 하듯이 인간도 정보를 받아들이고 저장하고 인출한다. 인간의 감각기관으로 들어오는 외부의 모든 정보는 먼저 매우 짧은 시간 동안의 감각기억으로 저장된다. 이들 정보 중에 중요한 것은 주의 집중과 이제 지각을 할 수 있는 과정을 거쳐서 단기 기억으로 옮겨지는데 여기서 모든 정보가 처리되므로 작업 기억이라고도 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작업 기억은 저장 용량과 저장 시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작업 기억의 정보는 부호화 과정을 거쳐서 용량과 저장 시간에 제한이 없는 장기 기억에 저장됐다가 필요에 따라서 인출이 되죠. 그래서 작업 기억을 통해 반응으로 나타납니다. 네. 네, 그리고 비고츠키. 네, 비고츠키의 사회문화적 이론입니다. 비고츠키의 사회문화적 이론은 인지 발달의 사회적 문화적 측면을 강조하였고 근접 발달 영역, 사적 언어를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고츠키는 인지 발달은 아이들이 성장하는 문화와 사회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주장하며 발달을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사회문화적 이론을 제안하였습니다. 비고츠키의 사회문화적 이론은 인지 발달에서 사회문화적인 영향력을 강조하였는데요. 비고츠키는 사회문화적인 이제 이론에서 또 인지 발달은 한 문화 속에서 구성원들 간의 사회적 상호작용의 결과로서 진행되며 그에 따라서 개념과 태도 그리고 전략과 기술 등의 개인의 심리적인 이제 과정이 형성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외부적인 상황이 개인에게 내면화되면서 학습은 그쵸 타자 주도적 학습에서 점차 자기 주도적 학습으로 전환된다고 하였습니다. 네, 인지주의적 관점의 평가를 한번 살펴볼까요? 그러면 이제 발달 심리학에서 피아제 인지 발달 연구는 정말 대단한 연구죠. 근데 실제로 거의 모든 문화권에서 거의 모든 아동들에게 그의 연구 결과들이 반복되고 검증되어 왔는데 이제 그의 이론이 이제 인지 발달을 이해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도 하였고 폭넓은 지지는 받고도 있지만 이 이론의 구체적인 면에서는 또 비판을 받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삐아제의 발달 단계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이제 설명은 되어 있으나 이전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 왜 그렇게 일어나는지 그런 기제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보 처리 이론은 이제 실용적인 이제 적용성이 있고요. 발달 학자들이 정보 처리 모델을 학습 문제의 검사와 진단, 처치에 사용하기 때문에 정보 처리 이론은 행동에 대한 완전한 설명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비고츠키의 사회문화적 이론은 점점 그 영향이 더 커가고 있고 발달에 있어서 문화의 중요성에 대한 자각이 증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그들의 문화적 환경과 결과인 특정한 종류와 기술을 발달시킵니다. 오늘날의 사회가 점점 이제 다문화적으로 되어가는 것처럼 이제 다양한 사회 문화 영향을 이제 이해하도록 한다는 거죠. 네. 그래, 이제 여기에 대한 평가가 되겠습니다. 네, 생물학적 관점입니다. 생물학적 관점은 이제 환경에서 생존하고 적응하고 지지하도록 하는 선천적인 기질, 신체적 구조, 유전적 요인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성숙론적 관점과 진화론적 관점이 있고요. 네, 발달에 영향을 주는 선천적인 생물학적 유전 요인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제 생물학적 이론은 이제 아동의 신체와 운동 능력의 성숙을 강조하였습니다. 초기에 이제 이론들은 아이가 앉고, 기고, 물건을 잡는 것과 같은 행동이 일어나는 평균적인 나이를 상세하게 기록해 왔습니다. 이 견해에 따르면 아이들은 신체적으로 준비가 되면 걷고, 생물학적 시계가 적절한 호르몬을 배출하면서 사춘기가 시작되고, 또한 성숙은, 네, 그쵸. 특정 영역에서, 네, 학습에 민감한 시기를 수립합니다. 네. 그리고 이탈리아의 의사이자 교육자인 우리가 몬테소리는 이를 민간기의 개념으로 이제 발전시켰습니다. 그래서 민간기는 아동이 특정 과제에 열중하고 숙달하려고 노력하게 되는 유전적으로 프로그램이 된 기간을 뜻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성숙론적 관점에서는 이제 우리가 네, 또 어떤 부분을 이제 볼 수가 있냐면 이제 성숙론적 관점에서 저희가 살펴보고 진화론적 관점에서도 살펴보게 된다면 아무래도 네, 생물학의 또 이론의 또 다른 흐름이 이제 진화론적 관점과 이제 성숙론적 관점이죠. 그래서 다윈의 진화 논쟁에서 시작된 진화적 접근이 있다라는 것들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이제 행동 유전학 같은 경우에는 행동의 유전 영향을 많이 연구를 하죠. 그래서 생물학적 관점의 평가를 한번 살펴보면 많은 생물학 이론들이 이제 한계는 이제 발달에 미치는 경험을 간과했다는 거죠. 그래서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유전과 생물학적 측면에 지나치게 초점을 둠으로써 아동과 성인의 행동을 형성하는데 포함된 환경과 사회적 요인들을 무시했다. 이런 것들이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물학적 이론가들은 이제 더 균형 잡힌 유전과 환경에 대한 관점을 이제 가지고 있게 되었습니다. 네, 생태학적 관점입니다. 생태학적 이론은 직접적, 제한적 환경 수준을 확정해서 모든 다른 수준의 환경에 영향을 제한합니다. 네, 그래서 발달의 전통적인 접근 방법의 문제를 인식한 미국의 심리학자, 그쵸? 브루펜 브루너가 이제 생태학적 이론이라는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생활과 분리된 실험실의 연구로서는 발달의 역동을 이해할 수가 없으며 발달은 사회적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생태학적 이론의 이전의 대부분의 발달학자들은 환경을 아주 좁은 개념, 개인에게 직접 관계된 주변의 사건과 조정으로 한정하였지만 이제 브루펜 브루너는 이제 기존의 견해를 확장시켜 네. 아동이 직접 접해 있는 가정을 포함해서 그 너머의 학교, 이웃, 사회까지 네, 구조를 넓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거시 체계, 미시 체계, 그렇게 저희가 외체계, 중간 체계 이런 것들로 해서 이제 생태학적 관점은 이제 평가를 하게 된다면 개인은 이제 단순한 발달의 결과뿐 아니라 발달을 만들어 가기도 한다. 이제 여러 가지 환경의 영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들의 생물학적이고 심리적인 특질, 재능, 기술, 장애, 기질을 통해서 자신의 발달에 영향을 준다. 사람은 그를 둘러싼 환경에 의해서 만들어질 뿐 아니라 자신의 경험과 주의를 선택하고, 그쵸. 수정하고 만듦으로써 자신의 환경을 스스로 만들어 나간다. 네, 그러므로 사람과 환경은 상호 의존적 영향의 연결망을 네, 이제 합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는 이제 발달 단계에 따른 이제 주요 이론들을 살펴보았는데요.
그러나 이제 발달에 대한 모든 측면을 다 설명할 수 있는 보편적인 단일 이론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이론들은 많은 면에서 서로 다르고요. 뭐 각각의 접근은 서로 다른 발달 영역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다름을 조금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각 접근의 이제 평가에서 설명되었듯이 각각의 이론의 강점과 제한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각 접근은 발달에 서로 다른 측면을 초점을 두고 각자의 원칙을 기본으로 하며 서로 다른 강점과 제한점을 가집니다. 그래서 같은 이치로 발달의 다양한 접근들을 발달을 보는 다른 방식으로 제공하며 그들을 모두 합쳐서 이제 우리가 인간의 발달에 대해서 알아보는 이제 경우가 생기겠죠. 그래서 발달의 이론에 대해서 이번 시간은 살펴보았고요. 그 발달의 이론 중에서도 우리는 여러 가지 이론들, 조금 어려우면 어렵다고 할 수 있고 딱딱하다고 하면 딱딱할 수 있는 그런 이론들이었지만 이 5가지 이론에 대해서 조금 관점으로 이제 우리가 인지만 하고 있다면 이런 이론들이 발달에 대해서 의견이 논쟁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었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 있게 되겠습니다. 네, 1주차 수업은 여기에서 마치고 2주차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